자, 이제 장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장이죠. 명절 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개장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보합에 출발했다 약간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2,383 3포인트 올라서 0.14% 기록을 하고 있고요. 까치랠리 갑니까? 예. 그리고 상승이 한 293개, 하락이 386개. 하락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오늘 아마 삼성전자가 1% 가까이 또 상승하다 보니까 지수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코스닥은 좀 하락했습니다. 많이 빠진 건 아니고 그냥 아주 소폭인 0.0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712포인트고 상승이 500개, 하락이 670개 정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일단 오르고 있는데 오늘 그 신한지주라든가 현대건설, KT, SK하이닉스 각각 다 1% 이상씩 오르고 있고 하이브가 요즘에 굉장히 강한데요. 오늘도 한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건설주 현대건설이 어제 좀 그 예상보다는 좀 못 미친 실적을 냈는데 증권사 평가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1% 오르다 보니까 GS건설도 같이 한 1.1%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넷마블도 한 1% 이상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분위기는 오전장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들은 미국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태양광 회사인 그 퍼스트 솔라가 한 7%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솔루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2%. 두산퓨어셀도 수소 관련주죠. 플러그 파워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왜래요?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이제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뭐 태양광만 빠진 게 아니라 네. 풍력, 수소 뭐 CS도? 예. 그래서 오늘 CS도 마이너스 1% 뭐 좀 많이 빠지고 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다 좀 이 신재생 쪽은 좀 분위기가 좋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좀 미국장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쪽 좀 제외하면 그래도 뭐 다른 업종들이 크게 빠지는 네. 흐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인 FNF가 최근에 좀 올랐는데 오늘은 한 마이너스 2% 정도 빠지는 것 같고 애플 관련주인 LG노텍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2차 전지 소재도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마이너스 1.6%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두산테스나가 한 3% 가까이 좀 오르는데 아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좀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3%좀 오르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이 2.8% 오르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좋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2.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요? 예. 그래서 한 450만 명 예상했거든요. 가입자 증가를. 근데 740만 명이 늘어나서 글로벌로. 예. 특히 미국과 유럽이 또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에는 좀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심텍이 한 1.8% 올랐고요. 원익 IPS가 1.2%,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임플란트가 굉장히 좋은데 특히 오스테 임플란트가 오늘도 좀 주가 올라서요. 2% 이상 올랐는데 15만 원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좀 빠지는 기업은 메디톡스가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 ABL 바이오가 마이너스 1.5%, 고영이 한 1.2%, 위메이드가 1.6%, 한 요 4개 기업 정도가 한 1% 이상 하락을 했고 네. 다른 기업들은 크게 빠지는 건 없어요. 그냥 약보합, 강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코스닥도 아침에 조금 하락 출발을 했지만 다시 플러스네요. 예, 비슷한데요. 다시, 예, 플러스 거래소하고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뭐 오름폭이 거의 흡사한데. 네,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징은 어쨌든 미국과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좀 강했던 업종이 좀 강하고 부진한 업종은 그대로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올 이어지는 것 들어서만큼 같습니다. 우리 장이 미국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올해는 미국 장 상당히 빠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때 안 빠지는 날도 있고 오를 때 좀 더 오르기도 하고. 사실 오늘 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이크로는 거의 안 빠졌어요 또. 예, 그러다 점점 보니-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아마 메모리 쪽은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62,000원, 62,000원? 62,100원. 네.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게 어제도 오전부터 그 말씀드렸지만 전기전자를 집중 매수했거든요. 외국인. 근데 하루 종일 샀는데 오늘도 지금 보면 외국인이 582억을 샀는데 이 중에 564억이 전기전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거의 그냥 집중 매수하는 지금 명절에 그런 그냥 모습이에요. 명절 앞두고 삼성전자나 사야 되겠다. 뭐 있냐? 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유독 좀 IT에 지금 집중하는 지금 아, 외국인. 그래요? 네, 다른 업종보다 은행도 좀 많이 사지 않았어요? 은행도 최근에 많이 샀어요. 네, 근데 전기전자에 비하면 이제 오늘도 금융주를 사긴 사는데 네. 전기전자가 560억이고 금융이 한 50억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은행주 굉장히 큽니다. 560억 살려면 엄청 사야 됩니다. 예, 엄청. 아, 은행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주문 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은행주? 싸니까. 은행주가 근데 저 어제 또 저희가 좀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금융지주들 뭐 몇 대 뭐 5대 6대 뭐 금융지주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별로 가격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뭐 예. 전고점에 있는 친구들도 좀 안 떨어진 있고. 게 아니라 최근에 오른 거예요. 최근 한 20%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엄청 비쌌다 지금 막 굉장히 낮은 네. 수준인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뭐 10년 차트 이렇게 보더라도 아 그래서 그게 실적이 좋아서 음. 주가는 유지되는데 퍼가 계속 낮은 거야. 예, 맞아요. 실적이 계속 좋잖아. 실적이 좋죠. 사상체내 실적 계속 네. 나오는 거. 그래서 어제 오셨던 그 애널리스트 분은 네. 금융지주를 굉장히 좋게 또 보고 있어요. 아 그래. 예, 단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 음. 물론 이제 자기 업종은 더 애착이 가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 건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보면 그 JB금융지주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누구? JB금융. 전북은행. 예, 전북은행은 지금 10년 내 최고가 지금 돌파해버렸거든요. 교부 김지영 의원이 나오셨군요. 어제 음. 그렇죠. 예. 업종은 전기전자가 역시 뭐 삼성전자 강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뭐 예. 62,000. 하이닉스도 지금 2% 이상 오르고 있고 그래서 IT가 일단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또 철강주도 오늘 좀 포스코홀딩스 중심으로 강세고 건설주도 오늘 현대건설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섹터 쪽으로는 일단 역시 그 반도체 대표주가 오늘 가장 좋은 출발 보였고요. 거래가 엄청 느네요 삼성전자. 네. 220만 주 그랬어 지금. 오늘 외국인 매수가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때다 하고 파는 분도 많다는 얘긴데. 음. 예? 치열한데 지금. 예. 지금 외국 개인하고 기관 투자들은 좀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전기전자를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어떻게 될까? 이 게임도 참 보면 흥미진진한데. 네. 예? 외국인과 개인의 개인의. 네. 예.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팔았더라고요. 이번에 1월 달부터 이제 올라오니까 지긋지긋하지. 예, 이제 6만 원 넘으면 항상 밀리다 보니까 약간 좀 약간 좀 학습 정- 효과도 있었던 것 정 같습니다. 떨어졌다고 봐야죠.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게 3번 정도 속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네이버가 한 2% 오르면서 다시 20만 원 넘어서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좀 좋은 흐름이고 통신 장비 기업들도 오늘 출발 괜찮고요. 은행주도 오늘 뭐 제주은행이나 JB금융지주 중심으로 다시 또 강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또 요즘에 그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데 오늘 이제 넷플릭스 효과 때문에 드라마 콘텐츠 관련주들이 대부분 한 2~3%씩 주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폐배터리 관련주가 오랜만에 좀 오르고 있고요. 또 임플란트 덴탈 관련주라 그러죠. 이쪽도 오늘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도 요즘에 그 이 은행주 가다 보니까 좀 같이 연동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손해보험도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전체적으로 다 좋고요. 또 삼성전자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좀 분위기인데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아랍에미리트 관련주들은 좀 오늘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가 오늘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피팅주도 좀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가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관련주 약간 빠지고 있고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일부 좀 밀리는데 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조금 계속 약한 것 같고요. 뭐 빠지진 않는데 보합 정도에서 크게 변동이 없고 조선주 역시도 좀 보합권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게 밀리는 sek터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좀 부진한 섹터는 최근에 계속 부진했던 조선, 자동차, 아랍에미리트 관련 기업들 이쪽은 일단 오늘까지는 아직은 좀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대부분의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리포트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시죠. 네. 네. 그 이제 NH투자증권의 김영환 권하민 연구원님이 이제 정부 정책 코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아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곧 그 설 연휴 지나고 발표가 될 것 같아요. 1월 중에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 완화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그다음 영문 공시 의무화, 배당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좀 추진한다는 내용들이 이미 언론상에 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할 것 같고요. 특히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아마 24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이제 외환 거래를 연장하는 걸로 좀 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의 목표가 결국 MSCI 선진국 편입이 좀 목표인 것 같아요.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영문 공시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이제 사전 등록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다 폐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중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중진국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를 하긴 중진국이라고 좀 생각해. 그런 예. 뭐 중진국병 걸렸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그러니까. 들었죠. 네. 중진국에서 이렇게 빨리 튀쳐나오는 나라가 없다는데. 개도국을 생각한 나라도 그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개도국이요? 아닐까요? 그거는 그거는- 좀 너무 오반가? 네. 그거까지는 후진국으로 생각하시는 분? 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중진국에 진입했다고 막 네. 했던 기억이 나. 중진국이라는 말이 있나요? 원래? 그런가? 요즘엔 잘 안 쓰고 그냥 신흥국이라고 얘기 그러니까 많이 이제 하죠. 보통은 네, 뭐 신흥국.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뭐 저개발 국가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의 빈국하고 우리가 똑같을 수 없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데 완전 최빈국들 예, 있잖아. 예. 그런 나라하고 경제력을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상중하를 이렇게 나누는 그 관습이 있지.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뭐, 네. 그지? 자,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보면 뭐 사실 체급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여전히 그 신흥국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올라가니까 아마 자금 유입 가능성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외환시장 거래가 이 시간이 늘어나면 실제 이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중국이 위안화 거래 마감 시간을 좀 연장하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약간 그 환율 괴리가 좀 약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제도 개선은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카지노 요즘에 카지노도 되게 좀 주가 좋았는데 카지노? 그 카지노 회사들 있잖아요. 예. 외국인 카지노 이제 전용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나 봐요. 이게 2019년보다 그럼 더 좋아지겠냐. 2019년 이제 이 코로나 전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좀 오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때보다 시가총액은 좀 낮은 위치라고 합니다. 2019년보다는 매출 성장은 아마 2019년을 넘어설 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일본 지금 VIP밖에는 거의 못 들어오잖아요. 아직 중국은 많이들 못 오니까. 근데 2019년 대비 벌써 80%까지 회복이 됐대요. 일본 VIP만으로도. 그래서 중국이 이제 들어온다면 네. 온전한 좀 이제 물량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80%까지 회복이 됐어요? 네, 2019년 대비해서. 이 카지노가? 네, 외국인 카지노가. 그래요? 그래요? 일본 VIP들이 굉장히 많이 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요. 예, 일본은 이제 들어오니까. 원래 이제 중국이 큰 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국 VIP는 2016년 이후로는 이제 그 2017년에 반부패 정책 때문에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버렸죠. 사실 중국에서 규제해버렸죠. 저 필리핀의 이혜영 씨처럼 그냥 배팅 해버리는 거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아듣게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스포라고 그럴까봐. 아니 아는 분들은 다 스포고 내용 이제
카지노인가요? 예, 그 이제 드라마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혜영 씨가 아마 등장을 하는 모양이군요. 벤처기업가로 나오잖아. 자수성가한 벤처기업. 네네. 그래서 뭐 배팅 엄청 세게 하는. 엄청 세게 해서 막 드셨어요? 응? 막 드셨어? 드셨는데 네. 그걸 이제 그 누구지? 그 호텔 매니저? 매니저를 가장한 그 약간 네. 사기성 있는 여자가 들고 튀고 아하. 결국 죽어요. 죽어요? 응. 그게 지금 최신화 아닙니까? 최신화요. 아 이렇게 이제 스포를 아, 대놓고 걸렸네. 대놓고 아, 걸려버렸네. 아, 좀 깜짝 놀랐어요. 정프로한테 또 속았네. 아, 아 이런. 이거 말을 술술 하시길래 저도 분명히 봤거든요. 아, 정프로한테 그 얘기 또 못했는데 속아버렸네. 아, 와 그 죽은 얘기까지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 정프로한테 완전 속았네. 야 그거 진짜 최신화라 어젠가 그제 공개됐을 건데 야 우리 김프로님 용기 있는 모습 아 정말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이런 재미로 보시는 거죠 뭐. 네 우리 시청자분들 카지노 아, 이제 너무 다 순진한 보셨죠. 것 같아. 네, 볼 필요 너무 순진해. 없으시겠죠. 아, 이거 네. 당해버렸네. 그 7화의 핵심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7화 보실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으시고요. 이제 8화 나오면 8화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네, 보세요. 8화 저 다시 좀 재밌어졌더라고. 네, 8화도 물론 이제 우리 김프로님 다 스포하실 예정이지만 네. 그래도 괜찮아요. 재밌어. 줄거리 필요 없다. 그냥 난 손석구 얼굴이나 볼랜다. 이런 분들은 보셔도 괜찮고요. 줄거리 다 나왔습니다. 네. 야. 그 밑에 매니저가 호텔 매니저가 사기를 쳐갖고 훔쳐서 튀었다가 총 맞고 죽었다. 네. 나는 죽었다 그랬지 총 맞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뭘로 죽을 수 있을까요? 묻어버릴 수도 있지. 네. 야 대단하십니다. 자 또 다른 리포트 있을까요? 네, 아니 조금만 더 이제 좀만 더 할까요? 마무리 네, 좀 카지노. 해드리면 어쨌든 이제 중국 그때 제일 좋았을 때가 2016년 이전인데 그때로 회복은 좀 어렵고 VIP가 중국에서 오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중국 VIP 말고 이제 뭐 단체 관광이나 일반인들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펜트업 수요, 이제 보복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아마 그 카지노 쪽 계속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지노에 대해서는 어쨌든 2019년 정도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삼성증권의 최지호 연구원님이 제목은 이제 굶더라도 해외 여행 이런 좀 굶더라도? 네, 굶더라도 그래서 아 이건 좀 심하다. 리포트 제목치고는. 리포트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굶더라도. 네, 그만큼 이제 여행이 이제 고픈 거죠, 다들. 그래서 지금 여행업종 주가가 사실 2022년 9월 이후로 굉장히 좀 크게 올랐는데 모두 투어만 해도 9월 대비해서 21% 정도 상승했고 네. 하나투어가 11% 정도 올랐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해외여행 수요가 좀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이제 데이터들 때문인데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요즘에 소득이 좀 실질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여행 경비는 늘고 그래서 좀 여행이 좀 늘어날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항공권 가격이 앞으로 좀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도 좀 심하죠, 항공업계가. 옛날에 2019년도에 그 9개사 수준이던 그 국제 항공 운송 사업자가 에어로케이하고 에어프레이마가 신규 라이선스 취득해가지고 지금 11개까지 한국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야,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뭐갈 지금 때마다 여러- 아니 공항 갈 때마다 새로운 게 하나씩 생기는 거야. 항공사야? 에어로케이? 에어로케이랑 에어프레미아라는 이제 회사가 신규 프레미아, 라이선스를 프리미어. 프레미아 아. 지금 11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 돈 되나?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만 갖고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아. 그러니까 뭐 돈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 아닌 모양이에요. 아니, 돈은 꽤 들죠. 이게 항공기를 빌려와야 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항공이 이제 리스 해오고. 네, 리스 하는데 그죠. 하긴 근데 뭐 정비나 뭐 이런 거 허가를 또 받아야 될 텐데. 남자들은 돈만 벌면 딱 세 가지를 하려 그런단 말이야. 일단 항공사 항공사. 살라 그러고, 예. 골프장 살라 그러고, 어? 저축은행 살라 그러고. 내 은행장입니다. 아 항공사 은행 사장이요. 갖고 있어요. 예. 골프 형권 좀 골프 뭐 어떻게 골프 부킹 좀 한번 해줄까? 아 그렇게 티내는 거 너무 딱 좋아해서. 해서 아이고 그거 내가 저 앞자리 빼놨습니다. 요런 생각하는 것 같아. 아유 그나저나 이게 3% 이제 스포티비나 하라고. 스포티비.
형님 덕분이에요. 네. 아, 나 좀 그렇게 좀 유혹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 좀 골탕 좀 먹이지 마. 스포티비래 우리 진짜 스포티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호승희 씨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와, 난 안 처하게 만들고 재밌냐? 야 스포티비라. 이제 3%는 스포티비다. 스포티비? 네. 스포티비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거의 이제 네, 스포츠 이게- 하는데 우리 네. 스포만 UFC. 우리는 스포만 하는데 스포일러 뭐. 하는, 네. UFC. 아, 요즘도 UFC 좀 아, 보세요? 보죠. 요즘 보는데 네. 재미가 없죠? 코너 맥그리거 없는 UFC는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더만. 코너 맥그리거. 맥그리거가 유명한 선수예요? 코너 맥그리거가 네. 깝죽대다가 몇 번 쳐가지고. 아이고. 요즘 우리 최용만 안 나가 최용만? 최용만은 UFC를 간 적은 없죠. 아 그렇습니까? 음. 아, 최용만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하다가 마크 헌트 유명한 선수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옛날. 좀 예전이에요? 네, 옛날. 효도르. 그게 종합격투기 그거. 아 효도는 아니고. 저기 누구지? 아 그 효도르도 또 엄청 깨져버려. 박살나 버렸지. 누구한테? 그냥 뭐 UFC 가니까 안 되더라고. 아 그래요? 박살나 버렸지. 그 저 중동에 이렇게 어깨 등 쪽에 털 많이 난 친구 하나 그 사고 많이 치고 그렇지. 그게 마타하리가 아니고 마타하리 비슷한 거야. 바다하리인가? 바다하리. 네. 바다하리 또 개박살 났죠. 계속 박살났어요? 개박살 났지. 네. 네. 바다하리. 옛날에 진짜 재밌었는데 그 키 막 엄청 커갖고 최영만보다 더 커갖고 이렇게 비슷한가? 셰미 슐츠. 그 한참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존 존슨이 이제 또 복귀해가지고 존 존슨하고 또 누구랑 붙더라. 여하튼 좀 그래. 밥샵. 언제 때 밥샷? 밥샷입니까? 크로캅. 언제 때 크로캅이야? 지금 레미 보냐스키. 본야스키. 완전 구리다. 벌써 15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보냐스키 진짜 잘했는데. 보냐스키 날라차기가. 15년 얘기했어. 네. 네? 자, 재밌었으니까. 자, 그리고 또 김동현 얘기하네. 김동현 잘해요? 김동현 잘했지. 아. 스턴건. 딱. 김동현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김동현보다는 저희가 잘했지. 저희 좀비. 코리안 좀비. 막 깨물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이미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듯 살아나고 막 그래가지고. 네, 거의 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꽤 우리나라 UFC 역사 중에는 그 코리안 좀비는 네. 꽤 의미 있는. 달러맨 honky-tonky맨은 저 레슬링입니다, 여러분. 그 언제적 얘기하는 진짜. 찬성이 참 정찬성. 네, 40년 된 얘기라고 계세요. 또 이쪽도 최도가 진짜 끝내줬는데 최도가 너무 수비가 안 돼. 수비? 펀치력은 뭐 최도 최고인데 안면 방어를 잘 못하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경직돼 있어. 전문가시네. 나 UFC 그냥 스포티비 그쪽 해설 쪽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저 UFC 그 해설하시고 밤에는 영화 스포 하시고 하시면 되겠네. 드라마 스포 하시고. 괜찮겠는데? 나처럼 이제 50대 중후반에서 UFC 종합격투기 오래 본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리고 형님처럼 네. 뭐랄까 맛깔나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쫙 주먹이 빡 쓰러지는데 이제 저 자꾸 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권투를 그렇게 좋아하셨거든. 그래요? 복부를 때리라. 자, 같이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그때 텔레비가 없어서 집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라디오로 들으셨어요? 그래 홍수환 유재도 또 뭐 그런 박종파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라디오 들으면서 둘이서 열광했던 기억이 나네. 참 그 설명을 어떻게 듣고 이제 사람들은 다 생상을 이제 하는 그렇지. 거죠. 네. 대단하시네. 한보영 해설위원 그리고 어머니 네. 뜨개질하고 있으면서 뜨개질하면서 뜨개질하면서 둘이다가 다들 훅 들어가고 막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기억이나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상상력이나 이런 걸 또 그럼요. 많이 맞아요. 하는 그럼요. 것 같아. 자극을 하는 거. 맞아요. 요즘 너무 이게 영상으로 딱 보니까 상상력 자극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책 읽고 뭐 이렇게 라디오 듣고 이런 뭐 머리 자꾸 상상을 해야 되는데. 자 리포트가 또 있죠. 리포트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더 계속 하겠습니다. 네, 계속 아직 다 계속 끝나서. 네. 네. 중간에 끊지 마세요. 영성환 이사님 하실 때. 내가 끊었어. 아니. 자기가 뭐 자꾸 옆에서 찔러가지고 내가 거의 넘어간 거지. 나 진짜 너무 하시네. 뭐 하시다 여기까지 왔죠? 우리 그 여행
여행 얘기. 여행, 항공사가 여행. 이제 좀 아. 너무 많이 늘어났다. 여행하는데 갑자기 왜 FCM에 나온 거예요? 아니 항공사가 이제 11개까지. 네. 예. 근데 이제 남자들이 아, 항공사를 꼭 이 아, 그렇지, 항공사를 그렇지. 좀 탐낸다. 아 맞다. 아유 예. 진짜 연결 안 된다 진짜. 네.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거 여행사한테는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항공권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아, 과거에도 실제 그 항공 가격이 좀 낮아졌을 때 여행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어쨌든 이제 패키지 상품의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게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일반 이제 그 이 개인별로 좀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패키지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여행사한테는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모두 투어가 하나 투어보다 좀 더 주가가 강했던 이유는 모두 투어 전략이 좀 저렴한 좀 상품 쪽을 좀 많이 출시를 했나 봐요. 하나 투어는 좀 비싼 쪽으로 좀 갔습니다. 하나팩 2.0이라고 하는데 요게 좀 그 여행의 좀 자율성을 좀 극대화했는데 가격이 비교적 좀 높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단체 쇼핑 의무 같은 게 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없애서 뭐 그런 것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가격이 좀 높다고 합니다. 네, 근데 모두 네. 투어는 아예 싸게. 그래서 지금 저가 패키지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좀 모두 투어가 조금 더 최근에 좀 괜찮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행 업종에 대해서는 어쨌든 둘 다 좀 목표 주가를 올렸으니까 왜 좀 요즘에 여행주가 좋은지 한번 좀 참고하시면 그러다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개인이 이기는데 어, 거의 보합됐는데. 아 그래요? 어우, 개인들이 네, 밀려버렸습니다. 외국인도 죽어봐라 그러는데 계속 파시는데. 외국인이 지금 900억 사고 그러니까. 개인이 800억 팔고 있어요. 돈이 많냐 정기전. 주식이 많냐 한번 해볼까? 61,600원까지 좀 밀렸고요. 우리 어디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린 개인 편 들어야죠. 그럼 빠지는 걸 원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 올라야죠. 그건 아니잖아. 올라야죠. 올라야 당연히 되는데 올라야죠. 개인 아. 편인데 올라야 되는. 아, 헤어질 결심을 한 개인들은 어쩔 수 없다. 어? 왜냐 아직도 저기 그 80층, 90층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남아 계실 결심을 한 많이 개인들은 계시기 원하자 이거지. 자 그렇게 여행사들 그 모두가 조금 더 저렴하게 지금 그게 요새 좀 이제 먹혔다 이거죠, 하나 투어는 전략이. 좀 상대적으로 비싸게 좀 전략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저렴한 게 조금 더 요즘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 전략은 이제 그동안 많이 참았던 사람들이 좀 여력도 있고 할 테니까 몰았던 거 좀 여기다 비싼 거 좀 사시라 뭐 이런 거 같은데 막상 이게 비행값 그, 비싸고 그 어떤 하니까, 예. 회사 이름에 다 나오잖아요. 모두 투는 모두 다 한번 가봅시다. 하나는 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뭐 노람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젊은 분위기. 아 그건 좀 젊은 젊은 분위기. 분위기. 뭐 있지? 레드캡 투어. 레드캡 투어? 조교? 조교 그건 완전 단체 관광. 아 그건 좀 단체. 아 레드캡 거기는 같이 좀 쓰고. 그 법인 쪽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레드캡은? 레드캡은 B2B 쪽. 약간 그게 원래 이제 법인 쪽. LG 반개야 옛날에. 레드캡이? 범한 여행사. 아 그래요? LG 반개. 렌트카도 하고 그랬지. 네, 렌트카. 다 그 LG 그 반개. 아그 형제들 뭐 이렇게 해갖고 조금 밀련. 자, 근데 이런 그 기업들의 뭐 기업들이 지금 뭐 어디서 뭘 팔고 있고 또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분위기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사실 이제 뭐 어떤 리포트가 나올 때 이제 그거 보셔도 뭐 괜찮긴 한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늘 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잘 참고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좀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빅파이낸스라고 혹시 우리 김프로님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죠. 네. 제가 소개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 TV 3프로 TV 앱에 들어가시면 네 그 저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거든. 데이터 센터.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네. 아니면 빅파이낸스를 딱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안에 제가 로그인 해놨습니다만 저희 3프로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네, 편의성을 강조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3프로 TV로 계속 이렇게 이제 누르시면 되거든요. 네, 요걸 딱 눌러 보시면 3프로 TV 멤버십 이용자들은 저게 그냥 HTS 구현하는 것보다 진짜 전문적이야. 네, 그냥 HTS랑은 좀 다릅니다. 이거. 달라요. 예. 네.
예를 들어 뭐 제가 하나 뭐 한번 해볼까요? 그 컴퍼니에 들어가서 뭐 어떤 회사를 한번 볼까? 한국조선해양? 아니면 뭐 매드팩토? 현대차. 현대차? 어. 아 현대차. 영어로 됐네. 예, 현대차 이렇게 딱 검색해서 들어가면 네. 뭐 기본 주가 뭐 거래 이런 거 당연히 나오죠. 이건 뭐 저 HTS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기관 순매수, 외국인 누적 순매수 쫙 나오고. 예, 주주 구성, 네. 현대모비스, 정몽구, 정의선, 정영인 아들이겠죠? 네. 장재훈 누구야? 이동석? 아, 그냥 개인 투자자겠지 뭐 저건. 아니 그래도 순서 이 정도 나올 정도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0%대인데 뭐 그래도. 이동석 제 조카 이름인데. 자, 요약 재무제표가 나오고 뭐 연도별, 분기별, 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뭐 영업현금으로 하여튼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이 좀 살아 들어봐요.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핵심 산업 지표죠. 나는 저걸 본다고 그래서 저게 보면 상세 영역은 그거 현대차 글로벌 공장별 출고. 공장별 출고 공장별 나온다. 예. 그다음에 국내 공장 네. 내수 수출. 저게 딱 나와요. 국내 나오죠. 글로벌 글로벌. 아 중국, 북경, 북경하고 스촨, 쳐버려 북경. 북경. 박살났잖아요, 저거. 아 스촨.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도, 인도 좋을 걸? 괜찮잖아. 체코, 네. 터키, 러시아 뭐 다 있습니다. 예. 미국판데 러시아 저거 봐. 러시아 저 전쟁 났으니까 빵 됐잖아, 러시아. 예. 그 모델별로도 뭐 미국 판매 대수 이런 거 제네시스 쿠페 뭐 소나타 이런 저는 데이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블랙락이라든지 고만삭스 같은 데들이 한국 투자할 때 저걸 본다니까. 저걸 봐요. 이런 걸 좀 우리가 보면서 좀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아마도 여러분의 그 투자 레벨이 좀 달라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데이터로 좀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파이낸스 요 데이터 한번 네.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3프로 TV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음.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이제 영희사님과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왜 라면 냄새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지? 미치겠다 진짜. 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라면이요? 요거는 삼양 계열입니다. 사면라면이요. 삼양 계열이에요. 소고기 라면? 삼양라면 아니면 삼양라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네. 옛날에 삼양라면에다가 다 계란 풀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삼양라면은 약간 그 퍼져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삼양라면은 뭐랄까 약간의 그 소세지 내지는 그 해물 국물에 풀었을 때 그 향 같은 게 살짝 올라와요. 삼양의 특징입니다. 이거. 1등이 전국 그 라면 마켓쉐어 1등이 뭡니까? 라면 마켓쉐어 1등이요? 브랜드로. 신라면 아닌가요? 신라면이죠. 신라면. 2등이 뭐예요? 2등 아마 진라면 갈 진라면일 겁니다. 거예요. 경남 부산 지역의 2등이 먼저 합니까? 경남 부산? 네. 경남 부산 지역의 2등이 먼저 하세요? 1등은 안성탕면? 어떻게 알았어? 맞죠? 그거야. 그러니까 에. 부산 경남 지역은 에. 이게 탕면이어야 돼. 칼칼해야 돼. 맞아요. 칼칼해야 돼. 그게 2등이에요, 2등. 아, 부산 경남만 2등이야. 안성탕면은 그리고 약간 된장 냄새가 살짝 섞이죠. 어. 안성탕면. 원래 된장 베이스를 네, 하거든. 된장 냄새. 안성탕면이 부산 경남 지역의 2등입니다. 그거 맞추네. 아유, 정프로 라면 전문가죠. 다른 지역은 뭐 진라면 이런 건데. 네. 안성탕면은 그 된장을 이 뚝배기에 그러니까 물 풀지 않고 먼저 구웠을 때 그거 살짝 탄 그렇지. 살짝 조금 납니다 그게. 네. 아유 먹고 싶네 또 안성탕면. 안성탕면 옛날에 진짜 냄비 끓이면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었지. 네. 강무자 씨가 했잖아요, 강무자 씨가. 근데 이게 뭐랄까요 그 라면의 맛이 크게 한 2번 정도가 약간 다운그레이드된 시점이 그 MSG 안 난다고 할까요? 2등이 아니라 1등이랬는데? 1등이래 1등. 뭐가요? 안성탕면이. 부산 경남은? 그래요? 1등이래. 야 신라면 넘어갈 수 있나? 1등이란데. 왜냐면 신라면이 이렇게 또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들도 많이 드시지만 식당 가면
거의 대부분 신라면이에요. 거의. 왜냐면 이제 그게 좀 보편적이고 인기 많으니까 저 어디 분식집 이런 데서 신라면 그냥 때려 넣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제 판매량이 사실 신라면 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1등이 안성탕면이네. 경상도는.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MSG 한번 빼고 그다음에 저 튀길 때 옛날엔 막 이렇게 좀 우지도 넣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 그냥 파묘로 가면서 약간 더 한번 좀 다운그레이드 되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 예, MSG 넣어야 된다 이거지? MSG죠 무조건. 아니 MSG 안 먹으려면 라면을 왜 먹고? 아니 MSG가 또 해로운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좀 많이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누군가가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우리는 라면을 그냥 MSG 라면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름을. 나는 ESG지. ESG 라면? 예, 그래서 MSG 라면 하나 좀 나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업용 우지로 튀깁니다. 아니, 공업용이라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우지로 튀기고. 러시아에서는 여러분 라면을 도시락이라고 그럽니다. 오랜만. 한 6개월만 된 것 같은데 오랜만이네요. 예. 그리고 저 마요네즈 풀어 먹죠. 마요네즈 풀어 먹죠. 예. 그리고 도시락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한 30가지 되죠. 네. 그러니까 라면이란 명사 자체가 그냥 도시락인 거죠. 네. 네. 팔도. 자, 다 됐을까요 이제? 이 정도 하시죠. 예, 우리 사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딱 고향 가는 길에 그래가지고 라디오에서 그 특별 방송 아유, 네? 하면 고향 좋죠. 가는 길 네. 딱 하면서 만담하고 지금 판교에 나가 있는 뭐 네, 너 부르고. 네, 이제 그지? 또 여러분도 또 야 달래내 고개 나오세요. 달래내 고개. 아유, 달래내 고개. 자, 우리 여미사님은 어디 저 고향 또 가십니까? 아니요, 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고. 네. 우리 고향이 저쪽 아니에요? 순천? 저 이제 화순. 화순. 저희 이제 아버지 고향이 왔습니다. 네, 화순, 네, 네. 화순 탄광 있잖아요. 네. 탄광이 있어요? 원래 화순 장성 그쪽이 탄광이야.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산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쪽 가면 산 있지. 산 있어요. 산 있지. 네, 그래요? 네, 그럼. 화순에 산. 지리산 자락 이렇게 좀 이어지는 건가? 지리산까지는 모르겠고 그렇습니까? 그쪽에 있어요. 산이 좀 있어요. 화순 장성 이쪽에 상당히 험한 데야. 그래요? 그럼. 자, 하여튼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푹 쉬시고 네. 수요일 날 봬도 될까요? 네네. 네, 수요일에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